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안감이 더 앞서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또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할지 증권사 센터장들의 의견으로 시장 흐름 한번 전망을 해볼 거고요. 시장의 이슈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밀경비즈증권부의 김교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직접 취재해 오신 내용을 기반으로 증권사 센터장들의 시장 전망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2,400선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이 박스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최대 이벤트로 연초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미국 대선이 이 보름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코스피 또 코스닥 양대 시장의 국내 주식 전망이 어떨지 각 센터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이 먼저 IBK투자증권 정용택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11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11월 초에 있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이든이 이기거나 트럼프가 이기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이겼는데 트럼프가 불복을 하거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떤 쪽으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정해지면서 경기부양책이 훨씬 더 수면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시장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벗어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백신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는 미 대선 이후에 11월에서 연말까지의 장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고 불복을 할 경우 깔끔하게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이 좀 해결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다른 센터장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네, 비슷하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주식시장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우려하는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시점에서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주식시장에 많은 부동산 자금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효과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또 이 앞으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에 붙잡아 있을지 여기가 변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의견은 이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이 10월이 어닝 시즌이고 이 11월은 미국 대선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주시면서 이 어닝 시즌의 언택트 즉 이제 4차 산업 우량주 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한 이 주도주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창무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미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코스피가 이 조정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여러 센터장들의 의견을 보니까 지금의 조정 장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이후로 그래도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도감을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시장을 보면은 또 약한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는 이 11월 대선까지 아무래도 코스피가 박스피, 그러니까 횡보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요, 증권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미국 대선 전에는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이 미국 대선 이후에는 강세, 그러니까 상승장이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비슷한 흐름이 이번 대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에 내년 경기,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시점으로 봐서는 이 저가 매수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함께 이 국내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시에 부담을 이제 넣고 있는데 실제 이 증시 거래 대금을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21일 또 전일에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8조에서 19조로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이 최대치를 했었던 7월이랑 8월에 뭐 27조 가까이 달했던 이런 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좀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증시가 이어지는 이 상승 모멘텀 이런 게 좀 부재하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내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코스피는 이런 전략을 좀 유효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명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시장에 임하고 네, 있나요? 맞습니다. 이 네. 올해는 시장을 좀 주도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냐,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이들인데 이들이 이달 들어서는 많이 증시에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주주 요건이 이제 좀 낮춰지게 되는 게 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대주주를 판단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춰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 이 내년 4월부터는 이 주식에서 이득을 경우를 했을 때 주식 종목을 팔 경우 최소 22%에서 최대 33%까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매수 규모가 뭐 7월부터 9월까지는 월간 70% 이상으로 달했지만 이달 들어서 60%까지 빠졌고 또 여기에 이달 들어서는 순매도,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물량을 좀 팔아치우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고객 예탁 실제 유출금이라는 경우에도 이달 20일까지 기준으로 1조 원 가까이 빠지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이 결국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보유주주를 연말 폐장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0.36%, 그러니까 뭐 불과 9만 명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금액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과세 대상 금액을 다 포함해서 양대 시장에선 무려 41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같은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에는 증시 하단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좀 공포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어제 이제 겨우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좀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뭐 사실 전체 고점 대비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공모주 열풍이 사실상 이 하반기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이 쏘아 올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이를 받으면서 빅히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좀 약한 좀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도 전체 수익률 대비 최고가 대비 주가가 지금 40% 또 48% 빠지는 상태고 이 빅히트가 이제 연일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 공모가 첫날 공모가 최고가 대비 35만 원 대비 이 전일에 반토막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공모주의 주가가 좀 약간 수익률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 IPO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빅히트와 함께 이제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또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은 또 SK 하이닉스 주가를 매도하고 있어요, 주식을. 네, 20일 날 뭐 나온 소식인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인텔의 사업 부문을 인수 합병하겠다. 근데 그 금액만 이제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 조달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바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보유 있던 금액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외부 조달이라든지 금융경 대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달이 됐을 때 이 투자자들 주주분들의 어떤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향후에는 오히려 성장성이 높은 이런 딜로 지금 펴악하고 있거든요. 개인
은행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 전략, 오히려 싸다 지금, 오히려 사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전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망 그리고 이슈 얘기 매경비즈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